사실은 그 이상의 돈을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돈이 많은 데다가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긴축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팽창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시장은 호황을 계속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홍익희의 경제선생 여러분, 채널 담당 PD 박연선 PD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반기 연준과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올해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금리를 진짜 많이 올렸잖아요. 근데도 지금 경제가 사실 좀 멀쩡한 것 같거든요. 미국 시장은 오히려 10월에 들어서 상승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상반된다는 거죠?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도 지금 미국 시장은, 주식 시장은 되게 화랑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좀 상반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미국은 사실은 지금 유동성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풀어놓은 게 지금도 계속해서 많아요. 즉,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예금 수준이 한 17조 달러 정도 돼요. 그리고 그런 상업은행들이 연준에 맡긴 그 초과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도 지금 3조 달러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 예금 유동성도 많지만 단기도 많아. 즉 영래포 시장에 들어가 있는 돈이 지금 한 1조 5천억 달러인가 그 정도 되고 MMF 시장에는 지금 자그마치 한 6조 이상의 단기 자금들이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해도 그게 소화가 잘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돈이 많은데 게다가 우리는 지금 연준이 긴축을 하니까 미국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연준은 지금 매월 한 950억 달러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억 달러의 국채, 그다음에 350억 달러의 무기증권을 상환함으로써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돈을 정부가 재정정책으로 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돈이 많은 데다가 실질적으로는 미국은 긴축이 아니라 지금도 사실은 팽창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시장은 호황을 계속하는 거예요. 특히 지금 모기지금리가 7.7%까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 주택시장의 가격은 신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가격만큼은 계속 치솟아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왜 생기냐면 바로 시중에 아직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럼 앞으로 뉴스에서 긴축을 하겠다라고 소식이 떠도 지금 장단기 유동성이 얼만큼인지 좀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요. 하여튼 연준의 긴축인데 연준의 긴축보다 이제는 통화주도권이 사실상 미국 정부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준이 통화를 발행해서 월스트리트라는 금융을 통해서 이제 유동성을 풀었다면 지금은 미국 재무부가 재정 정책을 통해서 그것도 확대 재정을 통해서 이거를 소비자나 기업들한테 직접 돈을 쏴주는 이런 메인스트리트로 그다음에 바로 서민들한테 돈을 쏴주는 정책을 쓰기 때문에 완전히 통화 주도권이 과거의 연준으로부터 재무부로 넘어오면서 지금 장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연준이 긴축으로 빨아들이는 돈보다 정부가 재정 팽창을 통해서 시중에 푸는 돈이 더 많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연준은 계속 긴축을 하는데 정부는 양적 완화를 막 해서 좀 엇박자가 난다고 하셨잖아요.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계속되죠. 왜 그러냐면 미국 2023년 회계연도의 총 예산이 5조 8천억 달러. 그것도 과거보다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24년 회계연도의 예산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아. 총 6조 9천억 달러가 돼. 거의 7조 달러가 돼.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미국의 팽창 예산의 속도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그 얘기는 결국 그 예산 집행이 시중에 이제
풀리면서 사실은 연준이 거둬들인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이 풀리기 때문에 시장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사실 인플레이션 잡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상충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럼 지금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돈이 계속 풀리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미국이 이제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연준이 긴축해서 좀 완화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시장 의견도 있잖아요. 그것이 좀 더 시장의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준의 긴축이? 연준이 원래 긴축을 하지만 이제 미국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완화를 하는 쪽으로도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푸니까 시장에 도움이 될 거다? 네, 그건 맞는 얘기예요. 네.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자산 시장은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 이제 하원 의장 해임 사태가 있었고요. 또 부채한도 협상 등 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 이슈들이 앞으로도 자산 시장에 충격을 주게 될까요? 당연하죠. 앞으로는 정부의 무제한의 부채 증가를 이제 의회가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관례적으로 거의 정례화돼 가지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정부가 요구하면 싸우는 척하다가 다 해줬어요. 그거를 제대로 견제하거나 관련 적이 없는데 이제 하원 의장이 날아가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는 함부로 의회가 그거를 쉽게 허용해 주지 않을 겁니다. 원래 정부라는 건 통화 발행권이나 관리권이 정부에 있으면 정부는 속성상 돈을 많이 찍어낸다고 들어요. 경기 부양을 시켜서 다음번 표를 얻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미국 정부는 초기에 헌법에 아예 정부가 정부권을 발행하지 못하게 하고 은행권을 발행하게 하면서 통화 관리권을 정부가 아닌 의회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함부로 국채를 찍거나 돈을 찍지 못하도록 의회가 관리를 해라 하는데 의회가 주어진 이 기능을 사실은 제대로 못한 거지. 맨날 정부에 끌려갔던 건데 이제는 의회가 아마 그 관리를 제대로 할 겁니다. 네, 의회가 이제 경각심을 딱 가지고 제대로 운영할 것 같네요. 이제 앞으로는 미국 연준하고 정부가 각각 어떤 스탠스를 하반기까지 좀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이미 이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미국 정부가 저렇게 국채를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고금리 기조에 들어서다 보니까 이자 지급액이 굉장히 늘었어요. 예전에는 한 3천억 달러면 됐던 게 이제는 한 이자로만 1조 한 4천억 달러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 모두가 여기에 경각심을 갖고 정부가 너무 부채를 저렇게 늘리면 안 되겠구나. 국채를 마냥 발행하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는 어떤 예산에 지나친 팽창이나 이런 거를 의회뿐만 아니라 언론이나 국민들도 이제 그걸 이제 막기 시작할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달러가 기축 통화에서 위축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의 부채가 이렇게 마냥 늘어나면 이제는 그 이자로 나간다는 건 결국 그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국민들도 언론도 의회도 이쪽에 이제 관심을 많이 쏟으면서 미국 정부를 이제 압박을 할 겁니다. 네. 조금 이자 지급액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같이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네요.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올해 남은 기간으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조심해야 할 시기 혹은 조심해야 할 행동이 따로 있을까요? 지금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상황이 위태위태합니다. 고유가, 그다음에 고유가로 인한 고물가, 그리고 이렇게 국채금리의 상승. 이 국채 금리의 상승이 불러올 많은 그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기업 파산이 늘어난다거나 가계 소비가 줄어든다거나 하여튼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그다음에 강달러 현상도 재현되고 그다음에는 그림자 금융 즉 연준의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비은행권 금융기관 예를 들면 이런데 뭐 신탁회사나 뭐 생명보험회사나 혹은 사모펀드나 헤지펀드나 이런 데도 자금은 엄청 많고 이쪽에서 대출 행위를 하기 때문에 뭐 PF 건설이나 뭐 여러 대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금리가 계속 오른다는 얘기는 이쪽에서 부실이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그림자 금융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생기는지 이거 연준이 파악을 못 합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긴다 해도 연준이 이거를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게 상업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즉 이런 식으로 금리가 계속 오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전쟁 상황으로 인해서 고유가나 다시 물가가 고개를 쳐든다든가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지금 사방에 깔려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찰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 연준과 정부의 스탠스에 대해서 고견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경제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